광주광역시 한 아파트에서 집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세대가 한개동에서 30세대가 넘습니다. 임대사업자 측에 연락도 닿지 않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광주광역시와 지역민의 반발로 심의가 중단된 광주 산정지구 개발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광주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주 중 광주와 전남에 큰 비가 내려 논밭 수천 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주말부턴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광주 정가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 출마할지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에서 집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세대만 30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는데 임대 사업자 측은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계림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2021년 이곳의 입주민들 대다수는 월세에서 전세로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임대사업자 측이 법이 바뀌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 근저당을 말소한 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거를 시킬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사 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A씨는 임대사업자의 말만 믿고 전세로 전환했지만 약속했던 보증보험 가입과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 지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가입을 했다는데 안 오냐 하니까 갑자기 회사가 너무 어려워져서 그 뒤로 경공세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전세로 전환한 지 불과 8개월. A씨에겐 아파트가 압류돼 곧 공매에 들어간다는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던 임대사업자의 사무실은 문을 닫았고 연락도 닿지 않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은 피해를 입은 세대만 이 아파트 한 개동에서 30여 세대, 피해 금액만 세대당 최대 2억 원에 달합니다. 가서 만나보려고 해도 안 만나지고 전화번호는 그전에 있던 전주에 있던 사무실 번호는 지금 전화 통화가 잘 안 되고 일부 임차인은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합니다. 내가 계약하기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은 중개업체에서는 이걸 안 해야 한다고 해도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경찰도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광주광역시와 지역민의 반발로 심의가 중단된 광주 산정지구 개발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주 조건부 승인을 내줬기 때문인데 광주광역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LH가 제안한 광주 산정 공공주택 지구 사업을 조건부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심의 통과로 광주 산정동과 장수동 일대 50만 평 부지에는 공공임대주택 5천여 세대와 공공분양 2천여 세대 등 2030년까지 모두 13,000세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1차 심의에서 광주시와 주민들의 반대로 안건 상정이 보류된 데다 재상정도 무기한 연기되면서 백지화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8개월 만에 입장이 뒤집힌 겁니다. 광주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데다 오는 2030년에는 120%까지 오를 예정인데 정부가 끝내 지역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진입도로 개설 등 산정지구의 사회 간접자본 구축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매우 유감이고 앞으로 광주시가 혹시라도 그 산정지구 개발에 따른 어떤 후속 일이 있다면 국토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조만간에 밝힐 예정입니다. 광주시의 반대 의견과 달리 산정지구 개발 사업을 중도위에서 통과시킨 국토부와 이에 반발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광주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광주 정가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출마한다면 과거 지역구 의원을 지낸 광주 광산을이나 인근 광산갑이 유력해 보입니다. 광산을은 위장 탈당과 복당 논란에 민영배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입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섭 전 시장이 서울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전 시장은 총선에 출마하냐는 질문에 지역이나 국가 발전을 위해 괜찮은 후배들을 지원하겠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출마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괜찮은 후배들이 정치권에 나아가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꼭 내가 선수로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 선수가 시원찮으면 꽃이라도 가서 안타 치고 홈런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양향자 의원이나 금태섭 전 의원의 신당 참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출마한다면 민주당 출마 가능성이 큽니다. 출마 지역으로는 18대, 19대 지역구 의원을 지낸 광주 광산을 또는 광산갑에 출마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만약 광산을에 도전하면 위장 탈당과 복당 논란을 일으킨 민형배 의원과 경쟁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장관에 재선 국회의원 그리고 광주광역시장까지 지낸 이용섭 전 시장과 여야 대치정국의 한복판에 서서 전국적 인지도를 갖추게 된 현역 민영배 의원. 내년 총선에서 두 사람의 빅매치가 성사되면 광주 광산을은 전국적 관심 선거구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국회의원들이 반도체 특화단지와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의 광주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이용빈, 김경만 의원은 오늘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약속을 지키고 수도권 솔리 무료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광주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산자부는 이달 내에 전국 15개 지자체가 신청한 반도체 특화단지 등의 지정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광주와 전남에 큰 비가 내리면서 논밭 수천 헥타르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컸는데요. 복구도 하기 전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평소 같으면 분주한 손길로 가득해야 할 비닐하우스가 텅 빈 채 방치돼 있습니다. 곳곳 물웅덩이도 눈에 띕니다. 비닐하우스에 가슴까지 물이 차면서 가지는 모두 떨어졌고 난방기는 물에 잠겨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지난주 광주 전남에 4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1,900헥타르에 달하는 농작물이 물에 잠겼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아예 이제 농사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너무 힘들어요. 한 차례 큰 비가 지나갔더니 이번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등 예측할 수 없는 변덕스런 날씨에 농민들은 시름이 깊습니다. 비가 확 와버리고 또 날씨가 또 확 뜨겁고 이러다 보니까 작물들이 이 환경에 적응을 못해요. 작물 생육 상태가 너무 안 좋고. 내일과 모레 새벽에는 또 장맛비가 예보됐습니다.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비가 그치는 모레부터는 무더위가 다시 이어지겠고 다시 7일에서 8일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무더위와 장맛비가 반복되는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해 폭염과 호우 등으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복구 비용 등은 무려 386억 원에 달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광주 전남에서 온열 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화순에서는 운동을 하던 50대 남성이 열사병 증상으로 쓰러졌고 이보다 앞선 오후 3시 40분쯤엔 광주에서 자전거를 타던 60대 남성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에선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1일까지 모두 1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이웃과 함께 장을 보고 돌아오던 노부부의 경운기가 뒤집혀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날 12시 40분쯤 여수시 돌산읍에서 80대 A씨가 몰던 경운기가 농로로 굴러떨어져 A씨와 부인 B씨가 숨지고 뒤에 타고 있던 이웃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장을 본 뒤 이웃과 함께 경운기를 타고 돌아오던 중 오르막길에 오르다 전복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 풍암호와 중앙공원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한 논의가 원형 보존 여부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며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독일의 호수공원 전문가들은 광주의 새로운 공원 조성에 대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게 접근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세계적 호수공원을 운영하는 독일의 전문가들은 호수공원을 처음 만들 때부터 시작해 공원을 유지 관리하고 또 공원을 지키는 데까지 시민 참여가 결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시민들이 쓰레기 줍기 등 환경 정화에 국한된 역할이 아닌 공원 운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Ursprünglich war das wirklich für diese Firma Grün Berlin war der Britzer Garten der erste Garten, um den sich die gekümmert hat. Und dann haben die plötzlich viel mehr Aufgaben bekommen im Laufe der Zeit. 또한 원형 보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 접근도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자연 친화를 강조하는 독일의 공원이지만 자연 상태의 호수를 그대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의 호수 자원을 개량 재조성하고 일부는 인공 호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Aus Wasserpflanzen, also die auch wirklich im Wasser stehen, nicht am Wasser, im Wasser stehen und die Reinigung des Wassers vornehmen können und der offenen Wasserfläche. 함부르크의 인공호수 수변 수심은 아이들이 빠져도 무릎 정도의 깊이가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수량이 많지 않으니 자연 정화로 수질 관리가 가능하고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시기에는 상수도물을 호수에 직접 공급해도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Und dort wird einmal im Jahr das Wasser komplett rausgelassen und das Becken sauber gemacht. 독일의 호수공원 관리자들은 한 번 조성되면 이후에는 다시 대규모로 공원 구조를 바꾸기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십 년간 공원의 유지와 수질 관리 비용도 함께 고려한 설계가 지금 광주 풍암호에도 필요할 때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FC가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쓴 간부들에게 해임 징계를 내렸습니다. 광주FC는 광주광역시 감사에서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A부장 등 2명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또 다른 직원 2명에게는 정직 1개월, 3명은 감봉 5개월, 1명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구단 측은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재심 절차를 거쳐 징계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채용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공무직 노동조합 관계자 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채용알선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의 돈을 수수한 혐의로 서구청 공무직 노조위원장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광양시가 추진하려는 이순신 철동상 용역비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고 한 것이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5월 열린 임시회에서 철동상 용역 계획을 묻는 질문에 광양시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답한 걸로 확인됐다며 사업을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 위한 짜맞추기식 용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순신 철동상 사업은 광양시의회가 현실성이 없다며 두 차례나 예산을 부결하자 광양시가 진행 중인 관광진흥 사업에 관련 예산을 몰래 끼워 넣으려는 꼼수까지 부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3 중흥 S클래스 JDX배 KBC 고교동문 골프 대회가 나주 골드레이크 CC에서 오늘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12년째를 맞은 이번 KBC 고교동문 골프 대회에는 광주 전남북 21개 학교 25개 팀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대회는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우승팀에게는 2천만 원의 모교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전남도립대학교 학생들이 베트남 호치민에서 13박 14일간의 글로벌 비전 캠프를 진행합니다. 전남도립대는 공연음악과와 인공지능 드론학과 학생들이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를 찾아 현지 학교와 산업체 등을 방문하고 합동 연주회와 드론 현장 실습 등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비전 캠프를 통해 K-팝과 선진 드론 기술을 베트남에 알릴 계획입니다. 장맛비 예보로 하루를 줄여 열린 강진 수국길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주말 강진 보은산 일대에서 이틀간 열린 수국길 축제는 웨딩 체험 행사장에 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폐장 시간을 연장하기도 했으며 신개념 그늘막인 춤추는 오로라 타프가 이색 볼거리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판결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지하기 위한 모금운동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등 광주 전남 지역 시민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을 응원하고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 성취를 지키기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금운동은 강정채 전 전남대 총장 등 16명의 제안자와 81개 시민단체가 함께하며 10억 원을 목표로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됩니다.